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모를 했다. 위례에도 18번 등장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공소장에 잘 아시다시피 두산그룹과 성남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요체는 이겁니다. 두산이 갖고 있는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두산이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을 냈다. 이게 제3자 뇌물이다. 그런데 이 의혹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성남FC 의혹 공소장, 이재명, 정진상도 공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고 두산그룹 분당 병원 부지 3천여 평 상업용지 용도 변경해주고 두산이 성남FC에 50억 원 후원금 내게 한 혐의다. A씨 공소장. A씨는 당시 이재명 시장,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은 이로써 높아졌습니다. 성남FC의 전 대표도 성남FC가 영업해서 확보했다는 그 후원금, 이재명 대표는 줄곧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게 이 성남FC 독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원금 규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몇 억 받으려고 그러면 진짜 한 6개월 이상 열심히 수시로 찾아가면서 그래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천만 원 받기도 쉽진 않은데 금액 자체가 사실 저희 독자적인 영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금액 받는 시민구단이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 유치하셨어요? 했더니 다 그런 게 있어요. 딱 그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자, 물론 이제 전직 성남FC 대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다 그런 게 있어요. 그거 한마디로 모든 궁금증과 의혹이 덮였다라는 말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공소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김수현 교수님, 성남FC 의혹은 아시다시피 제3자 뇌물 공여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이재명 대표 이름도 안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주머니에 1원 한 푼이라도 넣은 거 없다. 더 나아가서 성남FC 사업은 치적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검찰의 시각은 정반대예요. 공범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이 공소장 자체는 지금 성남시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를 지금 뇌물 공여, 뇌물 수수로 지금 기소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장이 적히는데 네. 그 공소장에 이 관계자와 두산건설 관계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성남시 관계자가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씨와 다 공모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지금 대표 그 정무조정실장이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이렇게 공범이라고 적시해서 공소장에 적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아마 이재명 대표도 기소될 것으로 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기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사실은 이 성남FC와 관련돼서 여야가 보고 있는 시각 차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건 뭐 그만한 근거를 갖고 있거나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공모했다라고 적지는 못했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꽤나 구체적인 정황 증거라던가 물적 증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공범이라고 적시해서 공소장에 적은 것 같은데요. 사실 야당에서는 지금 이 성남FC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잘 굴러가지 않는데 여러 가지 기업의 후원을 유치를 해가지고 이 성남FC가 잘 돌아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치적이지 전혀 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던 여러 가지 이제 비리 의혹들을 좀 보면은 좀 유사한 패턴 같은 것들이 저는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항상 이게 굉장히 공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공익 환수도 했고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구단이 잘 굴러가게 기업의 후원도 받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과는 또 별개로 수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항상 그 비리
비리가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함구하고 본인이 그래서 치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여당과 야당 사이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자룡 변호사님 오늘 채널A 첫 출연인데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채널A가 드리는 첫 질문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두산의 부지가 용도 변경되고 성남FC에 건네진 두산그룹의 막대한 후원금, 그 과정에서의 두산시가 성남시에게 기대했던, 부탁했던 그 청탁, 그게 굉장히 불법적인 부당한 청탁이냐, 그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네.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는 건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산과 성남시 관계자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결탁해서 그 검찰이 보기에 부당한 청탁을 들어주고 55억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핵심인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두산그룹으로서는 현안이 있었고 그게 용도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독 그 시간 동안에만 후원이 이루어졌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제 없었던 내용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없었던 게 유독 그때만 후원금이 팍 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데 연결고리는 그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정치 공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 뇌물죄가 공무원이 직접 받았을 때 뇌물죄가 단순 뇌물죄가 성립을 하고 제3자 뇌물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이때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 추가가 됨으로써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받았을 때도 뇌물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부정한 청탁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 사안이고 여기서 지금 이재명, 정진상 두 분에 대해서 지금 공범이다라고 적시가 된 거는 그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법리상으로. 근데 이게 공소장에 들어갈 정도면 상당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성남시의 팀장이 지금 실무자로서 기소가 같이 됐지 않습니까? 예. 실무자가 기소가 됐는데 윗선에서 기소가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윗선에서 기소가 됐을 때 실무자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최종 결재권자가 윗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상으로는 사실 공범으로 적시가 된 것만으로도 공범으로서 기소가 될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한 정도까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다만 지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빠져 있는 거는 두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 뭐 알파돔, 현대백화점, 농협 이렇게 유사한 패턴의 그 사건들이 뭉쳐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두산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불송치 의견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 시각이 다른 걸로 보입니다. 오. 요게 지금 같은 패턴이고 같은 현안이 있었고 그때만 후원이 집중됐던 건 모두가 다 같은 패턴이다. 그러므로 이거를 다 기소 의견으로 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재수사를 하고 한 번에 몰아서 수사를 하고서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공범으로 적시됐다라는 내용도 들어가고 이거는 법률적으로 입증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검찰이 네이버나 분당 차병원 등 추가 압수수색 실시를 통해서 무언가 검찰로서는 꽤 수사를 진척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에요. 자, 그럼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공범, 이재명, 정진상, 두산, 그다음에 그 성남시 팀장 공범. 네. 일단은 검찰의 공소장이잖아요. 예.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판에서 아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사실은 거의 2년 6개월, 3년 전에 걸쳐서 두 차례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무혐의 났던 사건입니다. 완전히 무혐의 났던 사건이죠. 뿐만 아니라 경찰이 여기에 이제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네이버라든지 또 차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완전히 무혐의고 두산건설만 혹여 뭐 좀 들여다볼 소지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해서 무혐의 난 것인데 이제는 두산건설을 비롯해가지고 네이버 또 차병원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수사 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공익이냐 사익을 취했느냐 이 문제가 될 텐데 잘 아시다시피 성남FC의 소유주는 이재명 대표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 소유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시민의 것이죠.
이것이 뇌물이라면 그럼 누가 덕을 본 겁니까? 소유주가 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남시와 성남 시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이것과 똑같이 전국에는 시민 구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FC 도지사를 할 때 관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뿐만 아니고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기 지역에 대기업 유치하려고 발을 벗고 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3자 뇌물이라면 발로 뛰고 있는 단체장들, 국회의원들, 자기 지역에 기업 유치해가지고 일자리 늘리고 세수 확보하고 이 모든 정치적 행위들을 과연 뇌물로 엮을 수 있냐? 저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됩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되죠. 그러나 적어도 어떤 특정한 혐의가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이것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예. 뭐 하나라도 더 끌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이런 잣대라면 범죄자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너무 가혹한 먼지털이식 수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뇌물죄라면 성남 시민들이 득을 본 거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 없다라는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한 여당의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업 유치와 이 건은 사실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남FC와 관련된 후원금을 받게 된 전제 조건, 경찰이 그동안 무혐의로 계속 처분했다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수사가 되면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두산이 성남시에게 용도 전환에 대한 것을 요구하면서 이걸 해주면 우리가 후원금을 내겠다고 하는 일종의 부정 청탁과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문건이 나온 겁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용도 변경은 지금 기소된 담당 전략 추진 팀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되고, 그 당시에 시장과 관계 담당 공무원들의 인지와 또 이것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절대 민간위원들은 이 막대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용도 전환에 대해서 그냥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겠지만 막대한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이 용도 전환에 대해서 담당 전략 추진 팀장이 기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묵인했다. 아니면 또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성남FC와 관련해서는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준 혐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를 전환해 주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깁니다. 그 이익을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급부로 공공기여라는 것을 통해서 기부 체납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 원래 성남시가 제시했던 기부 체납 비율보다 두산은 더 작은 기부 체납 비율을 내게 되고, 그 역시 성남시의 의사결정자였던 성남시장의 판단과 담당 공무원들의 공모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기업 유치하는 것과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반쯤은 인정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장이 이런 유혹에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돈을 다 옆으로 받고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국의 모든 지자체장을 굉장히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경우는 그런 유혹을 굉장히 적절하게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례 신도시와 관련돼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욱 변호사가 100억 정도 이익이 100억 정도 이익이 발생이 되니 유동규한테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언에 보시면 유동규 본부장이 쓸 돈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지선에서 쓸 수 있는 돈, 선거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나옵니다. 과연 이거를
이재명 전 지사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쓴 내용을 뭐 부인의 법카처럼 나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저는 의심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이번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게 단순히 그 사건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여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겸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와 관련된 자금을 모집하고 활용했던 이재명 게이트인지는 저는 지금부터가 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